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지금 초대된 슬랙 방에서 한번 잘 들린다고 채팅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가장 먼저 얘기해준 그 최지원 학생 고마워요. 네, 오늘부터 우리 한신대 ABC 캠프가 이제 시작이 됐죠. 사실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처음 강의를 맡게 됐어요. ABC 캠프에. 저는 이번 1월에도 ABC 캠프에서 콘텐츠를 했던 홍익대학교 MR 미디어 아트텍 센터에서 연구교수라고 있는 이믹수입니다. 자, 우리 아마 이번 ABC 캠프는 조금 기간이 길어졌죠. 지난번에 비해서 길어졌고, 그다음에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조금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16시간 동안에 어떤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조금 콘텐츠를 만들고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는 어떤 실습을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신청할 때 4일치 강의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강의 여러분들께 조금 사과 아니면 조금 이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요 강의를 4일치를 준비했을 때, 저는 이제,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대면으로 캠프처럼 좀 실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일정을 실습, 우리가 이제 오큘러스나 AR 글래스 할 수 있는 실습을 조금, 일정을, 3일차, 4일차에 넣었었어요. 근데 이게 3일, 4일차에 넣었었는데 또 지금 코로나가 조금 유행을 하고 있죠. 사실 저도 연휴 기간에 조금 열이 있어서 코로나인가? 라고 다시 감염인가? 하고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봤죠. 그래서 3일차, 4일차 그 내용의 경우에는 조금 VR, 우리가 오큘러스나 아니면 AR 글래스를 직접 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들로 조금 실습 내용을 바꿀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 이와 비슷한 것들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이 콘텐츠 과정에 대해서 첫 시간이니까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요 지금 그림 보이실 거예요. 그림 보이시면 요렇게 사실 요 이제 HMD는 굉장히 오래된 카드보드라는 이제 오래된 HMD지만 요런 가상현실 아니면 요런 콘텐츠를 보고 요 표정이 어때요? 우리가 지금 눈 이런 건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다. 굉장히 재밌는 것 같다라는 이제 표정이나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XR, XR이라는 거는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하는데 필요한 이제 기본적인 능력,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라는 경험을 습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가상현실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잘한다고 하면 제가 메타버스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하겠지만 일단 가상현실 아니면 증강현실에서 특징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 콘텐츠라고 하면 아까 먼저 보여준 표정처럼 사진처럼 굉장히 어떤 거 실제 어떤 공간에 있는 듯하게 느껴지는 공간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징을 주게 되냐면 여기 보면 첫 번째는 3D로 된 입체 환경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있게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마 콘텐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이죠.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똑같이 느끼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니터를 보면서 어떤 공간을 느끼게 할 수 있는데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어떤 점이 더 게임이나 모니터 속에 보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좋냐라고 본다면 요 3D 실제로 요 각 화면에는 이제 이 두 개의 눈의 이 시차를 이용해 가지고 입체로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생생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입체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 HMD라는 장비가 필요하고요. 요 이제 장비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돼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기획,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라고 하는 기획적인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이 기획은 아마 인문 전공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한 영역이긴 해요. 그리고 특히나 가상현실은 어떤 현실에 없는 세계, 판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획들이 실제로 인문 학생들, 인문이나 아니면 사회계열, 아니면 예술 계열 친구들이 가장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기획 분야가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 선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기획한 내용들을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은 재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할 때도 재료를 다듬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 것처럼 재료를 다듬어서 기본적인 재료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공간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조립을 합니다. 재료들을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고 섞는 거죠. 섞은 다음에 이제 이런 공간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보통은 어떤 이제 공간 이런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세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하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자 그럼 어떤 놀이를 해볼까 게임을 해볼까 라고 하는 상호작용, 그래서 공간을 구현하고 상호작용에서 요 4가지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요 4가지를 우리가 다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요런 구성 요소 개발들은 실제로 제가 이제 다 다듬어 놨어요, 재료들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드래그 앤 드랍만 할 수 있게 재료를 다듬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은 우리 지금 슬랙 콘텐츠 채널에 보면 제가 요 링크 올려놨죠? 요 링크에 들어가셔서 보면 자, 요 링크 들어가시면 요렇게 구글 드라이브가 떠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가 떠 있죠? 그러면
여기 실습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ABC 캠프 2022년 08.unity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 1월에 ABC 캠프를 들은 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유니티가 이제 1월에 쓴 거와는 다른 버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난 그 ABC 캠프를 들어서 요 파일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새로운 버전이기 때문에 다운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요 자료들은 참고 자료, 요 폴더에 PDF로 제가 넣어놨죠. 그래서 요것들을 지금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4일 동안 4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4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첫 번째는 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저작 도구를 조금 알아봐야겠죠. 저작 도구를 쓸 수 있어 봐야겠죠. 그래서 이 저작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틀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1일차와 2일차에는 이 유니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2일차 때 하는 내용들은 어떤 거가 있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쓰는 툴, 요 툴에 있어서 이 툴들 쓰려면 인터페이스가 있어야죠. 어떤 메뉴를 누르고 어떤 것들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탠더드 어셋이라는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재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운받는 이 자료는 스탠더드 어셋 유니티에서 하는 재료들을 또 더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게 제가 다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더드 어셋을 이용해 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탠더드 어셋뿐만 아니라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조명. 자, 조명을 이용해 보고 그 다음에 소리를 넣어서 어떤 장면을 만들어 보는 것을 이제 특히 요것들은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것들 요 네 가지, 자, 유니티의 기본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스탠더드 어셋을 이용한 기본적인 공간 구성, 그리고 자, 조명을 넣고, 자, 소리를 넣고 하는 것들. 자, 요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공간, 요거를 이제 레벨 디자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조금 고급지게 얘기하면 융합 레벨 디자인이라고 해요. 왜 융합 레벨이냐면, 자, 소리도 들어가 있고, 자, 조명, 빛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스탠더드 어셋에는 3D 모델, 그리고 사진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체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융합, 미디어, 아니면 융합 매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공간이라고 해서 이 공간을 레벨이 보통 이제 우리가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땅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땅을 만들어 보는 것들을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내일은 뭘 해볼 거냐면, 자, 내일은 이제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캐릭터가 필요하죠. 아니면 어떤 내가 조정하는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 요것들을
최근에 요 움직이는 것들, 요것들, 요런 이제 휴머노이드 캐릭터 아니면, 캐릭터 리깅이라는 것들인데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리깅을 해보고 요것들이 콘텐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제, 직접 다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은,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디지털 휴먼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디지털 휴먼 들어보고, 아마 광고에서 보면, 요즘에 광고 보면 조금 더 이상하다? 사람인데 조금 이상하다? 라는 느낌을 주는 광고들이 있죠. 자, 그런 광고들. 같은 경우에, 자, 그런 광고들을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내일 배워야 되는 지금 잠깐 유튜브에 제가 채팅을 입력하느라고 조금 제 말이 끊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실습해 보면서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 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 것들을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 오전에는 이렇게 사람 모양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오후에는 요것들이 단순히 그냥 한 동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얘를 잡았을 때 아니면 밀었을 때 특정 동작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조금 더 진보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동작 할 수 있는 디지털 휴먼 캐릭터를 만드는 거를 이제 2일차에 해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3일차에는 우리가 이제 VR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는데, 자, VR 콘텐츠에서 원래는 오큘러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한신대 우리 센터장님께 오큘러스도 몇 대 사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XR 스튜디오도 구축이 됐어요. 심지어 AR을 위해서 AR 글래스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쓸 수 있게 이런 AR 글래스 조금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몇 대를 샀습니다. 몇 대를 이제 샀는데 이게 이제 대면 실습이 안 되면서 조금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요 레티클이라는 게 있어요. 요 레티클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 머리 움직임을 가지고 가상현실의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취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인터랙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 레티클을 이용한 인터랙션, 그리고 이걸 이용한 VR 콘텐츠들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R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해보려고 하냐면, 자, AR은 제가 유튜브를 띄워놓고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AR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실제로는 이제 AR 글래스를 해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요런 AR 동화책이 있어요. 요런 AR 동화책은 어떤 거냐면 한번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똑같은 걸 해보려고 해요.
여우고개란다. 나는 선바우라고 해. 안녕하게. 이것은 옛날부터 물이 귀한 난 돈이 좋아. 내 몸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옛날 돈 엽전이 숨겨져 있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렇게 봤듯이, 요런 책에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책을 비추면 요렇게 캐릭터가 뜨죠. 캐릭터가 뜨고, 요 캐릭터가 동화를 읽어주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을 보여줘서 이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AR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뷰포리아라는 마크가 있어요. 뷰포리아라는 마크는 요런 AR 책을 만드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거를 만드는 방법들이, 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 아니면 요 캠프를 한다고 막 AR 관련된 것들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뷰포리아 말고도 AR 코어, AR 툴킷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 뷰포리아 말고 다른 툴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뷰포리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아마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요런 아나몰픽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이런 영상이 나오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실제로 이제 3D로 돼서, 이런 전광판 보면, 자, 요렇게 이제 전광판에 어떤 것이 튀어나오는 듯하게 나오는 이런 콘텐츠를 아나몰픽 콘텐츠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코엑스 앞에 보면 파도라는 아나몰픽 콘텐츠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요것들도 우리가 이제 유니티를 이용하면 조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퀄리티는 아니겠지만 요거를 만드는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사실 이거 비밀이라서 함부로 얘기해주면 안 되지만 요거를 만드는 방법을 조금 알려주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북극곰은 아니지만 고양이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4일차 동안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실습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실습을 위해서 이제 노트북이나 유니티가 설치되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자, 컴퓨터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요렇게 적어놨지만 요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노트북들이면 대부분 요 사양이 다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유니티 프로그램들을 이제 실습용으로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지만 아마 이제 대부분 컴퓨터에 적용이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금 빈 공간이 있는 이제 컴퓨터 용량이 조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없뜨는 게 아니라 한 10기가, 20기가 정도 있는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을 하려면 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캠 달린 노트북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MD는 우리가 그냥
나중에 사용을 하기로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 환경 설정 해가지고 유니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제 만들어 보는 이제 시간을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과정에 대해서 요 자료에 있지만 요 이제 자료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직접 우리가 다운로드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환경을 유니티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죠. 아마 이제 지난 그 ABC 캠프 들으셨던 학생들은 유니티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용량이 유니티가 커서 지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니티가 아마 지난 그 ABC 캠프 때는 2019 버전을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 버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 버전을 설치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분들도 유니티를 2020 버전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주소 unity.com/kr 요 주소를 한번 우리 브라우저를 열고 쳐서 넣어 보도록 하죠. 요 유니티 KR을 쳐서 넣으면 이러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쳐서 들어가셨으면 띄워졌다고 우리 콘텐츠 채널 슬랙에 한번 채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유니티 아이디를 unity.com/kr 네. 아마 이제 지난 ABC 캠프 들으셨던 분들은 요 로그인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유니티 아이디를 만드셨을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요걸 만드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바로 요 사인인 눌러서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유니티 사용을 위해서 유니티 아이디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 다시 화면 내서 보면 요 크리에이트 유니티 아이디 요 사람 모양을 클릭하시고 여기 크리에이트 유니티 아이디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런 창이 뜨게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지금 로그인이 돼 있어서 제가 로그아웃 하고 다시 띄워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요 크리에이트한 유니티 아이디를 눌러주시면 요렇게 매우 간단한 이제 가입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께서 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유니티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과 구글이나 페이스북 링크로 연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 아이디를 따로 만드는 걸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 연결하게 되면 나중에 계속 요 마케팅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추적이 돼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프라이버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 아이디를 만들어서 쓰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제
옆에가 암호죠. 요 암호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조건들이 나옵니다. 이 조건들이 뭐냐면 암호는 8자 이상, 8자 이상, 그 다음에 최대는 72자 이하, 그 다음에 최소한 소문자나 대문자 하나씩, 엔리스 요게 소문자, 대문자, 숫자 하나씩이 들어간 암호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암호를 이렇게 치시면, 자, 모든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체크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파란색으로 체크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요 체크 표시가 돼야만 아이디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유저네임은 우리 이제 별명, 요 유니티 커뮤니티에서 쓰는 별명 같은 거라서 영문 이름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의 영문, 플레임, 여권 이름 있죠? 여권 이름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3개를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어요. 요 2개는 필수 약관. 그래서 유니티를 쓰기 위해서 유니티의 서비스 조건,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조건, 요 2가지는 내가 이제 동의한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마케팅. 그래서 실제로 요걸 체크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메일로 거의 3일에 한 번씩 유니티 행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는 것들, 정보들이 제공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요것들 잘 안 보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로봇이 아닙니다. 요걸 체크하시고 크리에이트 유니티 아이디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되면 요 이메일로, 여기 적힌 이메일로 유니티 아이디 액티베이션 하라는 메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여셔서 메일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니티 이 계정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메일을 아마 이제 지메일을 쓰기도 하지만 네이버 쓰시는 분들이 있죠. 네이버 많이 쓰죠. 편해요,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네이버 메일을 쓰게 되면 요 메일이 영문이다 보니까 스팸함에 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스팸함을 혹시나 메일을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이 갔다라고 영어가 나왔는데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스팸 메일함 확인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요 지금 이제 지난 시간 혹은 유니티를 조금 배웠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디를 만들었죠. 그런 학생들은 여기 사람 모양에서 사인인 하셔서 요 이메일과 암호를 눌러서 내가 유니티 요 계정을 잊어먹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벌써 우리가 1월 달에 했으니까 8월이면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유니티를 안 다뤘으면 암호도 가물가물하고 이메일도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도저히 암호가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하시면 뭐 하셔야 돼요? 암호를 잊으셨나요? 요거 클릭하셔서 이메일 주소를 누르시면 암호를 다시 설정하는 링크가 이메일로 여러분들 그 계정 이메일로 전달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요 유니티 계정을 약간의 개발용 계정, 강의용 계정,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이제 유니티 유료 버전을 이용할 수 있는 유료 버전용 계정에서 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가물가물할 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암호를 잊으셨나요?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잊으셨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기 암호를 잊으셨나요? 클릭하셔서 계정을 일단 접속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유니티 아이디를 만들었으면 이제 유니티 설치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유니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제 유니티 설치가 굉장히 예전이라고 한다면 2, 3년 전에는 유니티 설치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유니티 설치가 편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유니티 설치 만약에 지금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마 컴퓨터에 요 유니티 허브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학생들은 지금 바탕화면에 이 유니티 허브 아이콘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처음 듣는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 유니티 허브를 설치해서 유니티를 설치하는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유니티 허브 설치하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여기 파란색 버튼 보면 시작하기가 있죠.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일단 딱 시작하기 누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팀즈 해가지고 216만원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유료 버전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유니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는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기업 팀즈 기업 말고 앞에 있는 개인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자, 학생과 퍼스널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면 이제 요 구독하기에서 학생 구독하기가 가능한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 한신대도 요 학생 버전 구독이 가능해요. 다만 요것들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여기 보면 이용 조건 공인교육기관에 등록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요 액티베이션 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퍼스널 만든 다음에 학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퍼스널을 일단 빠르게 하고 나중에 요 학생 구독하기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요 퍼스널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팀즈가 아니라 요 개인을 눌러주시고 퍼스널에서 시작하기를 눌러줍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뜨죠? 그러면 여기에 윈도우즈용 다운로드 해서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유니티 허브 셋업.exe가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되죠? 그러면 요거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 요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죠. 저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 설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동의함하고 요 설치를 누르게 되면 유니티 허브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니티 아이디 만들고 허브 프로그램까지 한번 설치를 해줘 보세요.
그리고 대신 학생들은 채팅방에 슬랙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팅방에 채팅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니티 허브에서 제가 이제 유니티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유니티 허브를 이제 설치하고 나시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를 로그아웃을 이렇게 해 놓고 유니티 허브를 띄울게요. 자, 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은 요 프로젝트 창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요 프로젝트 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요 프로젝트 창에 아무것도 없을 거고, 아마 요 설치 창에, 여기를 했을 때 여기에도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 버전들을 설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버전들을 설치를 했다라는 거라서, 이제 요 설치에서 우리가 이제 에디터를 설치하는 거를 해보면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요 설치에서 에디터 설치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요 유니티 허브를 띄우시고 설치해서 에디터 설치를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에디터 설치해가지고 버전들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요 버전들 3가지 보이시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설치할 버전은 요 가운데 버전이에요. 2020.3.37 버전에서 이렇게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식 릴리즈에서 요 버전이 왜 3가지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올라갈수록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가 굉장히 가볍고요. 아마 지난 시간에 설치한 2019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컴퓨터도 잘 돌아가요. 근데 2021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가상현실이나 이런 하드웨어 지원들이 되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하고 연계되는 권장 버전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바이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이브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용 VR 같은 경우는 2019 버전이 권장 버전이에요. 이걸로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오큘러스 아니면 홀로렌즈 이런 것들은 2020 버전을 권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아직 XR 쪽은 2021 버전을 권장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둘 중에서 조금 최신인 버전 어떤 걸 설치하냐라고 해서 이번에는 2020 버전을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해요. 자, 저는 이제 2020점 요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요거 밑에 거를 눌러서 그냥 어떤 것들이 설치해야 되나라는 옵션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그냥 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실제로 이제 요 개발 툴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요렇게만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하고 설치를 눌러주시면
아마 에디터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아마 이걸 설치한다 라고 막 창이 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전이 설치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설치 눌렀을 때 설치가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되고 있으면 세팅창에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진행 중에 놓친 뭐 아이디 만들거나 이런 것들 놓친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질문들이 있으면 채팅에 한번 쳐서 질문을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질문이 있으면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설치가 여러분들 인터넷 용량이나 아마 카페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열려있는 와이파이나 이런 건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설치하는 동안에 이제 제가 그러면 지난 ABC 캠프에는 뭘 진행했고 우리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프로젝트를 열어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일단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열어놨다. 2019 버전 지난번에 2019.4.3 버전으로 했던 ABC 캠프 실제로 요 이제 실습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있고요. 아마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 ABC 캠프 1월에 들으셨던 분들은 요거 요거 기억나시죠? 지금 슬랙이나 요 채팅방 보면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들 보면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요 신들 우리가 이제 신들 요 이제 유니티라고 해서 지금 복잡하죠. 파일들이 복잡한데 요것들 이렇게 4개의 신을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신 요렇게 이제 된 거를 신이라고 해서 요거가 이제 레벨 아니면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신 2 그다음에 요 신 3이 우리가 이제 터레인이라고 해야 하는 공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개 신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VR로 된 메뉴까지 해서 이제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요거는 아마 지난 시간하고 지난 ABC 캠프하고 조금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다만 내용이 조금 더 달라지겠죠. 내용이라면 실습 내용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어떤 것들을 했나라고 보면 제가 요 재생을 한번 누르게 되면 실제로 요게 플레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요 화면을 조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키워서 재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 지금 여러분들 곰돌이 보이시죠?
아마 이제 지난 캠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했던 곰돌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 가능한 우리가 기본 캐릭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요 지금 튀는 공 있죠? 그래서 물리적인 엔진 속성을 넣어서 공이 튈 수 있게 만드는 것들 환경을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요걸 이렇게 밀면 밀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박스나 이런 것들 넣어서 밀리는 것들, 그리고 점프도 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래서 기본적인 환경 만드는 것들을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이제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요게 벽이 없으면 튀어나가요. 근데 이렇게 벽도 설치하는 거까지 한번 실습을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요 캐릭터들을 가지고 뭘 해봤냐면 우리가 춤을 추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봤죠. 그래서 도구를 만들고 실제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음악을 넣고 이제 춤을 추는 장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내용들이 우리가 내일 이제 첫 시간에 요 비슷한 걸 해볼 거예요. 다만 요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걸 해봤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VR을 이용하는 것들 해봤는데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조금 자, 디폴트로 하고 여기 이제 밑에 떨어졌죠. 그래서 조금 이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요정이 돼서 이런 이제 자연 지형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자연 지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바람도 하고 나무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일단 마음 편하게 하는 음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지형을 탐색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VR로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실제로 메인 메뉴처럼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메뉴에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는 것들을 한번 씬을 만들어 봤죠. 이런 메인 메뉴를 만들어서 씬을 조정을 해보고 실제로 종료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보는 것까지 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우리가 길게 잡는다고 했어도 조금 부족했던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더 쉽게 할 수 있게 실습자를 조금 수정은 했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했고 우리는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높은 것들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조금 설치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5분 정도 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설치가 이제 완료되신 분도 있을 텐데 네, 제가 아마
요 이제 유니티 설치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도구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걸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걸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오늘 어떤 것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설치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면 꽤 오래 걸리시는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오래 걸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일단은 또 이 학생들을 놓고 갈 수는 없고 해서 이제 조금 어떻게 한다라는 걸 보시고 이제 하면 됩니다. 네, 그 에디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다라는 이제 질문들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요 에디터라는 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건데요. 요게 용량이 좀 큽니다. 아마 이제 여기 지금 캠프에 아마 공학 계열, 컴공이나 소프트웨어학과나 이런 계열의 이제 학생들이 있으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도구를 이제 다뤄보거나 익숙하기 때문에 알 텐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도구예요. 유니티보다 더 무거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개발할 때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라 조금 더 가벼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쓰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요것도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조금 무거우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써볼까라고 했는데 요것도 또 설치가 어려워요. 요거는 기본 설치가 아니라 여러분들 설치한 다음에 따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해야 돼서 그래서 에디터 어플리케이션에서 넘어가지 않는 거는 사실 요거 지금 다운로드 하는 과정이고 요 용량이 한 2기가가 될 거고 설치하면 5, 6기가 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요 에디터 어플리케이션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뭔가 그렇지만 멈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럴 때는 뭐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냐면 여기 보면 이제 윈도우 보안에서 방화벽이 있죠. 요 방화벽 네트워크를 계속 뭔가 멈춘 것 같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꺼주세요, 한번. 설치하는 동안에. 자, 이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요 화면에 화살표 누르시고 윈도우즈 보안 요걸 누르시고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를 눌러주셔서 보면 여기 활성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요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눌러주시고 요거를 켬을 껌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갑자기 다운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요것들이 이제 방화벽에 막혀가지고 다운로드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요 방화벽 네트워크를 한번 해제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이제 방화벽을 해제하니까 설치가 된다라는 이제 채팅도 슬랙에서 올라왔는데, 같은 MS4 제품끼리 이러고 있어요. 같은 회사 제품인데 설치를 못하게 막고 있어요. 자, 이제 라이센스 활성화 안 된다는 문구 뜨셨다는 거, 예, 다 왔습니다. 아직 그거 안 알려드렸어요, 토마스님. 자, 활성화 안 된다. 이제 활성화 해야 돼요, 우리. 이 활성화를 위해서 유니티 아이디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설치됐는데 활성화 안 되어 있다. 요거 다 오신 거예요. 활성화 안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요 활성화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죠, 설명을. 자,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 라이센스를 반납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 똑같이 활성화를 안 시켜 볼게요. 자, 제가 이제 라이센스 반환을 하고 나면 아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요렇게 지금 설치하고 나면 요런 상태가 설치가 되신 분들은 요런 상태일 거예요. 요런 상태 맞나요? 여러분들? 네, 요런 상태면 자, 여기서 일단은 요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자, 요 로그인을 눌러주시고 자,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이제 접속을 했다가 안에서 이렇게 됐는데 잠시만. 요 지금 웹에서 제가 로그인이 돼 있어서 다시 로그아웃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출석 체크 링크는 아마 이제 다른 지금 운영 조교님들이 올려주실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고요. 로그인을 하면 아마 이제 유니티 접속 아이디 비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계속 지금 로그인이 돼 있어서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유니티로 이제 로그인 하시면 웹 화면이 뜨겠죠? 웹 화면이 뜨고 그 다음에 지금 봅시다. 자, 아마 하시면 요렇게 이제 로그인 하시면 링크가 뜰 거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링크가 뜨고 여기에 아마 어떤 이제 유니티로 뭐 연결이라는 메시지가 브라우저에 뜰 거예요. 자, 뜨고 나면 그거를 그냥 오케이 하시면 요렇게 이제 유니티 허브에서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되게 되면 여기에 자기 이름이 떠 있게 되죠. 자, 여기에 자기 이름이 떠 있게 되면 여기서 로그인이 되시면 여기서 라이센스 관리를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라이센스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 활성화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 세 번째 거 무료로 퍼스널 라이센스 받기라는 항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건들이 나오고요. 동의하고 퍼스널 라이센스 받기라고 눌러주시면 요렇게 라이센스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 이제 라이센스 보면 활성화 날짜가 있고 만료일이 있습니다.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 유니티가 한 6개월씩 라이센스를 줬어요. 근데 이제 한 달마다 로그인을 해서 라이센스를 이제 관리할 수 있게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라이센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활성화하게 되면 로그아웃을 하셔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료일 전에 한번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활성화를 해야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여기 라이센스 관리에서 라이센스 활성화를 하시면 퍼스널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가 활성화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사라지게 되죠. 자, 지금 요 라이센스 요렇게 활성화해서 지금 라이센스 메시지 사라지셨나요? 여러분들? 네. 라이센스가 이제 활성화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 있게 이제 된 거죠. 툴이. 아마 이제 계속 다운로드이신 학생들은 일단은 이제 요거는 아직 실습이 아니라 그냥 보시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런 식으로 활성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하게 될 실습 내용, 그리고 유니티 이 구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요 유니티 창은 닫고, 자, 요 이제 실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게 이제 유니티 패키지입니다. 유니티 패키지라는 거고, 이제 요 유니티 패키지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이 유니티에서 쓰일 수 있는 압축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니티 앱 스토어에서 나오는 것들이 요 유니티 패키지 파일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요렇게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되면 요 프로젝트 창이 가장 먼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요 이제 유니티 허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유니티 허브가 되면서 요 설치가 굉장히 편해졌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ABC 캠프를 이렇게 듣고 있죠. 듣는 거 외에도 유니티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배워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습이라는 데 보면 인기, 그 다음에 추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요 보면 다 초급 단계고요. 초급 튜토리얼 프로젝트 라고 해서 요런 식으로 유니티에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네, 지금 수업 출석하고 조금 겹쳐서 채팅방이 출석 관련해가지고 지금 올라오는데, 네. 종료 후에 링크 올려준다고 하니까 요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다운로드 하셔서, 실제로, 유니티 튜토리얼을 하셔도 되고요. 다만 요것들이 조금 무거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유니티 튜토리얼들이 굉장히 따라하기 좋게 돼 있습니다. 이제 튜토리얼로 돼 있는 것들은 요게 이제 무거워서 조금 제가 다운로드 하기가 두렵긴 한데 이제 요것들을 하면 순서대로 요거 체크하세요라고 나와 있어서 따라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요것들이 이제 여러 선생님들, 여러 이제 학생들 노트북 사양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요걸로 이제 하게 되면 무겁다 보니까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있고 막 여기서 마음 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제가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이것들 굉장히 좋은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ABC 캠프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요 콘텐츠 만드는 것들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요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중급 튜토리얼이라고 해가지고, 사용 가이드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니티 런이라는 누르게 되면, 런이라는 사이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유니티 런이라는 사이트는 원래 이제 유니티 유료 교육용 사이트예요. 자, 유니티 유료 교육용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원래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였습니다. 이 유니티 런 사이트가 유니티에서 공식 교재, 교육 과정 등을 하는 사이트들인데요. 저도 이제 요 공식 교육 과정 예전에 하는데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 유료 과정이었다가 우리가 코로나로 이제 온라인 과정이 유행을 하고 조금 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배우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무료로 한시적으로 사실 많이 풀려 있습니다. 강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걸 한 다음에 배워야겠다라고 하면 요 유니티 런 사이트에 있는 강의들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다만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언어의 압박을 조금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언어의 압박만 피하면 요 사이트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유니티 학습 사이트까지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실습을 하다 보면 이제 궁금한 점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채팅방에 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끝난 다음에도 뭔가 궁금하다, 안 된다 라는 것들은 요 앤서스나 포럼 등에 가시면 질문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해서 이제 나중에 올려주시면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려요. 저도 여기서 이제 답변을 제가 아는 것들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앤서나 포럼 등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랑이 아니라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요걸 통해서 하셔도 된다라는 것도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로 해서 실습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네,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올려주신 파일을 받아서 열었는데, 지금 이제 프로젝트가 없다라고 뜨고 있죠. 네,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아직 프로젝트 만드는 거를 우리가 진도를 안 나갔어요. 근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이걸 불러와야 하는데, 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직은 이제 물론 실습을 따라 하셔도 되지만, 지금 아직 진도를 안 나갔어요. 선생님들. 여기 진도를 안 나가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왔다는 건 요 파일을 열어봤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려도 안 열어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열어봤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요 프로젝트. 지금 이제 우리 유튜브 질문에서 보면, 자, 프로젝트 없다라고만 뜨고 파일이 뜨지 않는다. 자, 왜냐면, 지금, 유니티 패키지라는 거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내용들을 하는 거지, 프로젝트까지 같이 저장된 파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니티 패키지 파일은 모두 똑같습니다. 다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이제 쓰는 용도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이 패키지 파일을 쓰려면, 새 프로젝트를 이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 새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 버전, 지난번에 이제 지난 2019 버전 지난 ABC 캠프를 하면서 2019 버전을 설치하신 학생들은 요 에디터 버전을 보셔야 돼요. 요 새 프로젝트를 눌렀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요 에디터 버전입니다. 하나만 설치했으면 여기 하나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 버전을 설치했다 그러면 맨 마지막 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ABC 캠프를 들으시고 2020 버전을 설치하신 학생들은 아마 지금 요게 요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에디터 버전이 요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프로젝트 생성하게 되면 요 ABC 캠프 패키지를 불러왔을 때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게 2020 버전으로 맞춰져 있어서. 그래서 반드시 제일 먼저 요 위에 있는 요 버전을 확인을 하시고, 이제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2020이 맞는지를 확인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만드는 템플릿. 시작을 할 때, 2D부터 시작할 건지, 3D부터 시작할 건지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유니티는 원래는 게임 저작 도구예요. 이게 게임 저작 도구다 보니까, 게임 저작 도구다 보니까 2D만 2D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저장용 뭐 사이트 이런 데 가면 2D, 유니티 2D로 쓸 수 있는 또 재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가상현실 또는 XR 콘텐츠이기 때문에 3D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9 버전 말고 이제 2020 버전들 보면 여기에 3D인데 종류가 또 세 종류가 있어요. HDRP,
URP. 자, 요것들은 뭐냐면, 원래 이제 유니티, 아마 이제 유니티나 이런 도구들을 들어보셨을 때, 요것들 구글에서 이렇게 유니티 치면, 그 다음에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게 뭐냐면, 언리얼이라는 툴이 나옵니다. 자, 유니티하고 언리얼. 사실 요 두 개가 이제 최근에 가상현실이나 어떤 융합 콘텐츠나 이런 것들 만드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두 개의 차이 해가지고 또 구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보세요. 지금 유니티와 언리얼 차이라고 하면 막 이렇게 보면 유니티의 그래픽이 조금 구림, 유니티 그래픽이 조금 안 나옴, 언리얼 막 때깔 최고, 언리얼 그래픽 최고 막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작업하는 관점에서 보면 유니티는 조금 더 다양한 기기에서 쓰인다. 쓰일 때 만드는 도구. 그 다음에 언리얼은 아주 실제와 똑같은 그래픽이나 아니면 비주얼을 추구할 때 쓰는 도구로 갈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니티도 요 두 가지 URP나 HDRP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비주얼을 추구하는 기능들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도 언리얼과 비슷한 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유니티가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게 RP가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약자인데 요것들이 이제 뭐냐면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때깔, 비주얼을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비주얼이 좋은 것들 아니면 요 비주얼들을 조금 더 언리얼과 유사하게 우리가 이제 포토 리얼리스틱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이제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가 강의나 이런 거에서 이제 약간은 고급 과정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요 두 개가 굉장히 우리가 그래픽 그리고 때깔이 좋으려면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높고 많이 사양을 잡아먹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제 하면서 작업을 이제 하는 건 조금 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 3D를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초니까 3D를 선택하고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템플릿에서 자, 그래서 다시 요 에디터 버전은 2020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템플릿에서 3D를 선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요 프로젝트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요 프로젝트 이름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영어가 울렁증이 있죠. 근데 유니티가 영어 그래서 이제 영어에 울렁증이 있다 보니 한글을 쓰고 싶어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한글 이름을 넣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이렇게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실제로 유니티는 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요 이름이나 위치 요거에 한글이 익숙치가 않아요. 한글이 굉장히 지원을 한다라고 하지만 한글 넣었을 때 에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프로젝트 이름에는 반드시 영문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문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이름을 영문으로 쓰시는 것은 잘 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위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윈도우즈 계정 생성된 계정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보통 윈도우즈 이름을 여러분들 한글로 많이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도
가급적이면 요렇게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0으로 된 계정을 선택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은 반드시 영문이 들어가야 되고 이 위치도 기본은 유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글이 아닌 영문 이름으로 된 데를 선택하셔서 프로젝트 생성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생성을 하시고 나면 이제 막 프로젝트 요 원이 동글동글 돌면서 생성을 하게 되고요. 보안 경고에서 방화벽에서 기능을 차단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요. 이럴 때 액세스 허용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제 인터넷에서 없는 것들은 유니티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해요, 자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게 방화벽을 풀어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요거를 깜빡하고 안 풀었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우리 다운 안 될 때처럼 요 키를 누르시고 윈도우즈 보안 누르신 다음에 방화벽 네트워크 보호, 개인 네트워크 활성화된 네트워크 선택하셔서 방화벽을 꺼주셔야 원활하게 이것이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유니티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요. 첫 프로젝트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니티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유니티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한 요 패키지 파일을 불러오셔야 돼요. 자, 요 패키지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아마 지금 유튜브에 우리가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요 패키지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요거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셨을 거예요. 더블 클릭을. 사실은 가장 편한 방법이 더블 클릭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시고 패키지 만드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프리페어링 패키지하고 임포트 유니티 패키지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임포트를 눌러주시면 이제 요 패키지들이 불러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막 컴파일해서 내 컴퓨터에 작동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요 패키지 임포트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패키지가 불러오게 되죠. 자, 지금 설치 하신 분들은 요 지금 프로젝트 만들어서 패키지 한번 실습을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오후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질문하셨던 유튜브에서 질문했던 토마스님은 요런 거를 아마 이제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만들고 하셨으면 요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메시지가 뜨는데 요건 뭐냐면 자, 지금 요 프로젝트 구조가 패키지를 막 불러와가지고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다시 불러올 거니?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리로드 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니티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키지까지 불러오는 게 앞서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던 자, 재료. 자, 기획하고 그 다음에 재료 손질까지 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들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이제 것들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제 모든 우리가 이제 이 5호부터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될 텐데 5호부터 실습을 할 때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유니티 패키지로 된 재료를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아니면 이제 유니티 패키지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하는 것들도 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렇게 패키지를 불러오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재료들이 다 불러오고 나면 뭘 하게 되냐면 자, 씬을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요거는 지금 선생님들, 그 학생들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따라 하셔도 되는데 놓쳐도 됩니다. 이거 다시 자세하게 오후에 1시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내용들 자 해서 지금 이제 요거는 따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과정 절차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재료를 불러오고 나면 제가 뉴씬 해서 여기서 이제 새 씬을 만들게 돼요. 자, 새 씬이 앞서 말한 우리가 이제 레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씬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장을 그냥 이렇게 씬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저는 요 작업들을 기계적으로 해요. 사실은. 자, 장면을 만들고 나면 우리가 뭘 하게 돼요? 일단 요렇게 만들고 나면 유니티에서 앞서 이제 요 씬을 만들 때 empty와 basic이 있어요. 근데 empty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basic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세 가지 요 empty에 비해서 세 가지의 차이가 있죠. 뭐 하늘, 그 다음에 이제 요 카메라, 그 다음에 태양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기본적인 거를 만들어 주게 돼요.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창세기든 어떤 이제 우리 세상이 만들어진 신화나 이런 얘기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똑같아요. 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일단 하늘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이 있죠. 그 다음에 요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 공간이 되는 땅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플랜지라고 하는 땅인데요. 땅을 만들고 리셋 포지션에서 가장 기본적인 위치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면 요거 이제 기본적인 위치가 아니면 요 기본적인 위치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 위치를 만약에 내가 잘못을 잡아 놓으면 그 값으로 우리가 다 일일이 더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무조건 기본적인 위치로 놓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오브젝트를 배치하게 되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이제 여기 보면 심플 인테리어 하우스라는 데에 보면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프리팹이라는 게 이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오브젝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들을 제가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그냥 배치를 합니다. 그냥 지금 요거는 보여드리기 위한 거라서 여러분들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오브젝트 배치를 먼저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람도 일단 우리가 지금 캐릭터 또 하나를 넣어봅시다. 그래서 프리팹 폴더에 있는 서드 펄슨 또 넣었어요. 자, 요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요렇게 카메라를 이제 위치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위치를 조정을 해서 내가 보고 싶은 장면들을 연출을 하고, 자, 요렇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재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구조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키보드를 통해서 이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공간을 일단 배치를 했죠. 배치를 하고 오브젝트들을 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제가 뭔가 지금 코딩 이런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거 지금 조정할 수 있게 제가 다 양념을 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작업하기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카메라 배치까지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재생을 해요. 자, 이렇게 재생을 해서 보면서, 내 기획적 의도에 맞게 된다. 물론 지금 이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제가 대충 배치를 한 거기 때문에 뭐 기획적 의도는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일단 이제, 기본적인 우리 것들을 한번 보면, 자, 요게 사람이라고 봤을 때 너무 크죠? 너무 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큰 것도 큰 거지만 또 다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지. 라는 이제 약간의 이제 수정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재생 버튼을 끄고,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없을까? 라고 봐서, 자, 한 다음에 이제 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쪽에 이제 이따가도 또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이쪽에 이제 요런 오브젝트들, 배치한 게임 오브젝트라는 것들에 대한 속성들을 넣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는 뭔가 뚫고 지나가는 것들이 없네. 뚫고 지나가게 하는 막아주는 게 없네. 그래서, 그걸 넣어야겠다. 콜라이더라는 건데요. 지금 요거는 선생님들, 학생들, 안 하셔도 돼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이더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벽에다가. 물론 지금 이제 안 뚫고 지나가게 하는 것들도 종류가 많아요. 꼭 네모 모양의 박스뿐만 아니라 스피어 이런 걸 넣어도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박스만 넣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재생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지금 파란색을 안 넣었지만 나머지 것들 이렇게 넣어봤죠. 콜라이더라는 걸 넣었더니, 자, 안 뚫고 지나가는 거가 생겼습니다. 안 뚫고 지나가는 것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럼 이건 고쳐졌다. 콜라이더를 넣어서 고쳐졌다라고 이제 또 했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지라고 또 한번 이제 기획적 의도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상현실이면 내가 힘을 줬을 때 뭔가 밀려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드 컴포넌트 하고, 자, 박스 콜라이더 하고, 여기다가 제가 리지드 바디라는 물리적인 엔진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재생을 했더니,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밀었더니, 밀리는 물리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실제로 힘을 주면 힘을 준 대로 이렇게 밀어 쓰러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작용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구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하고 다시 한번 체크해서 수정하고 또 이제 공간 배치나 이런 것들이 벽까지 세워졌으면 물리적인 아니면 진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면을 만들게 되고요. 실제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연출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 카메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카메라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리룩이라는 걸 넣고 카메라를 끄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조정 가능한 카메라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주인공을 따라가서 찍게 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캠이라는 데 타겟에다가 제가 이렇게 쭉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나면 실제로 영화 촬영처럼 따라오는 카메라로 연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런 과정으로 이제 장면을 만들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 작업하는 동안 요 지금 작업을 간략하게 선생님들이 실습을 안 하고 살펴는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요걸 볼 때 할 수 있겠어요? 작업? 아니면 어려워 보여요? 한번 채팅방에 채팅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지금 작업하는 과정을 매우 간략하게 봤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사실은 이제 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최소화 시켰죠. 제가. 그래서 실제로 요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들어가게 돼요. 실제로 이제 요 코드들만 보게 되더라도 이제 되는데 요것들을 이제 코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 공학 계열 학생들은 요 코드들을 보면 다시 이 기능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 그리고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4일 동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설치하고 뭔가 굉장히 오전에 숨가쁘게 너무 많은 걸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하지만 일단 설치까지 이제 우리의 점심시간, 곧 이제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1시까지 이제 점심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안 여러분들이 요 유니티 설치, 이를 완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혹시 지금 여기까지 한 것 중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질문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오전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1시까지 점심을 드시고 이제 1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이 아마 생방송으로 열려 있으니까 다시 보기 합니다.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서 요 채널 옮기시면 뒤로 가게 하셔서 다시 볼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1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